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간의 2024-25 시즌 UEFA 유로파리그 8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하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무려 3위 자리에 위치한, 리그 성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중하위권까지 떨어진 토트넘 하스퍼와는 사실 비교조차 안되는 강팀이긴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시즌 UEFA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좋은 성적을 냈을 만큼 유로파리그에서 강한 폼을 보여주고 있고, 토트넘 하스퍼는 지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맞대결에서도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게 3대2로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양팀의 이번 매치업은 토트넘 하스퍼에게 충분히 기회가 있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사실상 프리미어리그는 거의 버리다시피 할 정도로 UEFA 유로파리그에 모든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경기가 이번 시즌에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경기인데, 토트넘 하스퍼는 지난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한 1차전 홈 경기에서는 1대1이라는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거뒀었고, 이번 2차전 경기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홈 구장 도이체 방크 파르크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현재 토트넘 하스퍼는 유로파리그에서 탈락 위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이번 한 경기에 시즌의 성패가 달려있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의 팀 전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손흥민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이번 원정 경기에는 불참하게 되면서 토트넘에게는 경기 시작 전부터 힘든 경기가 예상되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굴리오모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탄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티니 유도기, 루카스 베리발, 로드리고 벤탄쿠르, 제임스 메디슨, 브라논 존슨, 도미닉 솔랑키, 마티스텔 선수까지 토트넘 하스퍼는 지난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1차전 경기에 나섰던 선발 선수들을 그대로 기용하면서 완전한 주저급 라인업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고, 다만 부상으로 인해 명단 제외된 손흥민 선수라든지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오지 못한 대한 쿨셉스키 선수는 벤치에 앉는 등 주전급 라인업이긴 하지만 부상 선수들이 제외된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다소 약한 전력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한때 손흥민 선수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유망주 마리오 괴체 선수를 포함해 역시나 주축 선수들이 대거 포진된 라인업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는데요.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객관적인 팀 전력상으로는 토트넘 하스퍼가 좀 더 강한 전력을 자랑하는 팀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볼 소유권은 가지고 가는 경기를 했고, 전반전 볼점유율 수치가 53대 47, 슈팅 숫자는 6대 4 등 모든 수치 면에서 앞서는 폼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더 많은 볼점유율 수치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주도권은 딱히 가져가지 못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경기를 했는데, 경기 모멘텀 데이터를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토트넘 하스퍼는 더 많은 볼 소유권을 가지고도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20분 시점까지는 아예 슈팅 찬스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거의 무기력한 내용의 경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 토트넘 하스퍼에서 경기에 나올 때마다 볼을 잡았다 하면 휘저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던 전반전을 보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측면 돌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티스텔, 브라논 존슨 선수의 경우 상대 수비와의 경험에서 아예 상대가 안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 능력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를 보였고, 확실히 마티스텔이나 브라논 존슨 같은 선수들은 볼을 소유하면서 만드는 플레이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볼을 잡고 연계 플레이나 흔드는 플레이에 능한 대한 크루셉스키나 손흥민 선수와는 온도벌에 있어서 클래스 차이는 사실 좀 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홈팀인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도 비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득점을 노리고 나오면서 수비 라인도 높아진 상황들이 있었고, 역습을 통한 다이렉트한 플레이라도 해서 상대의 뒷공간을 후벼파는 역습을 시도해야 상대 수비에게 수비적인 부담을 가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뺏어올 수 있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마티스텔, 브라논 존슨 같은 발빠른 자원들을 가지고도 역습조차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극악의 경기력을 보였고, 손흥민 선수가 빠질 때마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토트넘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슈팅 찬스를 좀처럼 만들지 못한 토트넘이었는데요.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20분이 되어서야 브라논 존슨 선수가 마침내 측면 돌파에 성공하면서 마티스텔 선수에게 첫 슈팅이 나올 수 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마티스텔 선수는 프로 선수의 슈팅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똥볼을 차버리면서 처음 찾아온 찬스를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첫 슈팅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던 토트넘은 마티스텔 선수의 이 슈팅 상황을 시작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기 시작했고, 브라논 존슨 선수가 한번 허물어뜨린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라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25분 마티셀 선수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것을
파라카와 산토스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토트넘에게는 첫 번째 유효 슈팅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고, 전반전 33분에는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가 두세 명의 수비를 제쳐낸 뒤 도미닉 솔랑키 선수에게 킬패스를 찔러 넣으면서 거의 처음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찬스가 나오기에 이르렀는데,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의 롱패스를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PK 찬스가 선언이 됐고, 이것을 도미닉 솔랑키 선수가 깔끔하게 PK를 마무리 지으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전반전 초중반까지는 거의 무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전 중후반 이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경기에서 1대0, 합산 스코어는 2대1로 리드를 잡는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지공에서는 찬스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공격 전개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수비에 있어서는 미키 반더벤 선수가 실점 위기 상황에서 위고 에키티케 선수에게 클리어 태클을 통해 찬스를 무산시키는 등 수비적인 집중력은 상당히 발휘가 잘 됐던 경기였는데요. 또한 토트넘 하스퍼는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대한 크루셉스키 선수로 조기에 교체되는 등 전력 이탈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 역시 마리오 쾌체 선수가 15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되고 코치 한 명이 퇴장을 당하는 등 토트넘 하스퍼보다 더욱 손해를 봤던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중후반에 흐름을 타고 휘몰아쳤던 토트넘은 후반전이 시작되자 다시금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에게 밀리는 양상의 경기를 했고,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전적인 압박과 공격성으로 득점을 노리는 프랑크푸르트에게 상당한 위협을 당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수비수들이 촘촘하게 틀어막으면서 프랑크푸르트가 보다 확실한 찬스를 잡지 못하게 했고,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는 외곽 지역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찬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그러한 허점을 파고들면서 역습으로 대응을 해 오히려 득점이 급한 프랑크푸르트보다 더욱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61분 크리스찬 로메로 선수가 골문 바로 앞에서 강력한 헤더를 시도했지만 이것이 골대를 스치듯이 빗나가고 말았고, 65분에도 펜탄쿠르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슈팅을 시도했지만 살짝 뜨면서 찬스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유효 슈팅을 단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았던 토트넘 하스퍼는 75분 시점에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허용하면서 골문 앞에서 처음으로 찬스를 내줬는데, 이것을 비카리오 골키퍼가 환상적인 세이브로 막아내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실점 위기를 한 차례 넘겨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크리스텐센 선수가 두 차례나 결정적인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계속해서 리드를 지킬 수 있었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레논 존슨 선수를 케빈 단초 선수로 교체시키는 선택을 하면서 완전히 걸어 잠그는 선택을 했는데,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데 성공하면서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를 잡고 유로파리그 4강전에 진출하는 데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였는데, 토트넘에게는 정말 기적같은 승리이자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승리가 아닐까 싶은, 과연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시즌 트로피를 따낼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계속해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